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아재질에 이어서 특수건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태풍이 흰남노가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태풍 피해 그 수해 복구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태풍, 슈퍼 태풍, 해수면 높은 시기까지 겹쳤다 라고 하는 뉴스가 지금 한국일보 5위에 올라왔고요. JTBC도 2위에 올라와 있고 3위도 올라와 있고 뭐 재량 휴업까지 한다고 그러고요. 뭐 제주도의 탐방로는 완전히 통제가 됐다고 하죠. 뭐 여기는 뭐 세 개가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대마 재배 관련 요새 대마 합법화 관련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여기 동아일보도 1위에 올라와 있고 3위, 4위. 제가 동아지지를 올릴 때보다 굉장히 뉴스의 개수가 좀 많아졌죠. 뭐 다른 신문사들도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수건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동아지지보다는 이미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여기 그림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뭐 특수한 분야의 건설들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중화, 뭐 아니 그 매설, 이제 땅굴 작업 이런 것들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터널 쪽이죠. 그다음에 일반 토목, 지중 기초, 이게 땅 파서 그 기초 작업하는 이런 거죠. 상하수도, 뭐 해외 건설, 해외 쪽도 진출을 해 있습니다. 사업을 소개해 보면 이제 터널, 이게 지중화, 이제 특수건설과 동아지진은 이제 땅굴을 잘 파는 기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사진만 보더라도 이미 충분한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안 봐도 될 것 같고, 네,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특수건설이 서울역 2.4조 원 고속철로 전부 지하화하는 사업을 연내 작업을 착수한다. 서울역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나 봅니다. 굉장히 이게 좋은 뉴스죠. 2.4조 원. 굉장하네요. 요걸 전부 다 이 회사가 다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수건설 상하수도 사업 침수 관련주 부각 4% 올랐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더 먼저 움직였습니다. 특수건설 일봉을 보면 이미 여기서 이제 저 한번 강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쭉 밀렸다가 크게 밀리지 않고 가격 조정을 심하게 보이지 않고 이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죠.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털은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워낙에 이제 재료 자체가 세다 보니까 주가가 그다지 많이 빠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동아지질하고 비슷하죠. 동아지질도 2천억 초반대, 특수건설도 1965억, 2천억 정도가 되고, 동일 업종의 PER은 6.78배, 현재 PER, 여기는 좀 적자 기업이라, 정확하게 이제 PER를 산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아지질이 더 낫네요. 이게 지금 보면 뭐 매출 자체는 2021년도에 2320억을 찍었지만 영업이익 적자에다가 뭐 순이익 자체가 이제 당기 순이익 자체가 이제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68억. 물론 부채비율은 아주 높진 않지만 21년도엔 좀 일시적인 좀 적자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향후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이미 적자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이제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이미 차트를 보면 거기에 약간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주가는 이미 이제 올랐는 거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 특수건설도 이제 동일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대기업들의 이제 그 기초공사 쪽을 얘가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어디랑 이제 거래를 하는지를 우리가 거래처를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좀 샀다 팔았다 하는데 최근에 좀 그래도 매수를 좀 많이 한 상황이고, 기관은 좀 관심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단타로만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지분 현황을 보면 유동 주식이 너무 많네요. 이게 이렇게 된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대주주 지분 자체가 28%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할 바에는 주가가 좀 안 오르고 지배구조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동아지지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걸 분석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모르기 때문에 좀 기업을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뭐 그런 기회로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이런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예상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해요. 보시면 뭐 길게 보면 조정을 많이 보였죠. 많이 내려왔다가 물론 이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근데 추세선 지금 상단에 딱 맞아 있습니다. 추세선 상단에 과연 이번에는 내려가다가 좀 빠르게 돌렸죠. 빠르게 돌렸으니까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이 추세선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연결되는 이 추세를 과연 얘가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지, 그러니까 쭉 돌파했다가 내리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보다 더 좀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니까 이거 할 바에는 동화 지지를 우선 투자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은 충분히 받았죠. 이게 확실히 아까도 이제 지배 최대 주주의 지분이 28%밖에 안 되니까 이게 변동성이 크죠. 지금 7,000원대에서 무려 이제 16,000원대까지 올랐고요. 이때가 아마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꺾였죠, 실적이. 그래서 추세적으로 꺾였고, 지금 보면 여기가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닥. 여기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네, 현재는 뭐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모습의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지금 과열권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과열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쵸? 여기서 좀 이제 좀 과열이 됐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 추세 라인, 아까 전에 저 위에도 있었죠?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추세 라인에 딱 걸려 있고, 다만 이게 빠지는 척하다가 빠르게 돌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이 뭐 완전한 바닥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조금 빠질 여력이 있습니다. 이건 좀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건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동화 지지를 접근하는 게 더 낫다. 네, 그렇게 보이고,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됐죠. 여기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뚫고 올라갔다가 안착하고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기업의 어떤 보고서를 볼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새로운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고, 이게 적자 전환이 됐죠. 작년 실적이 적자고, 올해가 어떻게 될지 그게 조금 참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고, 전자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반기 보고서, 네, 반기 보고서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회사의 연여, 자본금 내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주식 발행을 좀 했네요. 작년에 좀 주식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기업이 좀 돈이 좀 필요했나 봅니다. 주식 장사를 조금 했고,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면 철도, 도로, 입지화 공사, 교량 건설, 쉴드 부문, 터널 및 일반 토목, 상하수도 부문. 요게 이번에 이제 태풍과 좀 관련이 있죠. 이 상하수도. 노후된 상수관로 이런 것들,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강남 쪽에 뭐 서울시가 이번에 예산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근데 그것 외에도 뭐 기본적으로 뭐 네옴시티 쪽하고 얽힐 가능성은 되게 높고, 이제 건설업 자체가 이제 경기가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함께 이제 건설업 자체가 함께 움직이면서 이 기업의 주가도 함께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쪽 이쪽 매출 비중이 좀 높네요. 국내가 가장 이제 국내 위주의 기업이고 싱가포르는 한 10% 정도, 말레이시아는 뭐 비중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뭐 현장이 되게 많죠. 수주는 끊임없이 있는 기업이에요. 뭐 일시적으로 돈 많이 작년에 뭐 적자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죠. 워낙에 이제 뭐 환율도 많이 오르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계약은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수익성은 상당히 낮아졌을 뭐 그런 개연성이 좀 있는 거죠. 이제는 뭐 신규 계약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책정을 하면 되니까 뭐 해소 가능한 그런 뭐 거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상장 회사가 이제 두 개가 있고 이것도 동아지질처럼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시가총액 자체가 좀 작은 기업이라 조금 애매합니다. 뭐 이런 연결재무제표 주석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우리가 좀 새로운 정보들을 좀 알 수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너무 늦었고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까지 자세히 살피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들을 좀 찍으려다가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서 자, 건설 기계 쪽 한번 볼게요. 이제 장마가 아니죠. 자꾸 제가 장마라고 얘기하는데 태풍에 의해서 수해가 발생하면 이제 복구 관련주로서 뭐 폐기물 관련주라든가 또는 뭐 건설 중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대 건설 기계 차트만 한번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정을 잘 받았죠. 현재 건설 기계 아주 좋습니다. 이게 박스권 형성하고 있고 박스권 하단을 향해 내려가는데 만약에 내일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 이제 선물 지수도 빠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개파락해서 출발하면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쭉 빠져서 출발하면 이게 매수하기 딱 좋은 그런 구간에 있다. 이제 지금 박스권 매매를 하기 딱 좋은 거죠. 딱 좋습니다. 매수하기 딱 좋은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제 뭐 네옴시티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잘 들어가면 좀 괜찮아 보인다. 또 현대가 인수했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뭐 현대건설 기계랑 겹치죠. 건설 중 장비 쪽이고 얘는 이미 전 선침해를 좀 했습니다. 얘는 거래량 터지면서 아주 강한 양봉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없죠. 그런데 주가는 빠지고 있고 이게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이제 빠진 건데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네옴시티 이런 쪽 이슈로도 괜찮고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요. 현대건설 기계는 현대건설이 얼마 있지? 시가총액이 7,500억. 얘도 뭐 시가총액 5천억 넘어가고 괜찮죠. 한 5천억 기준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 5천억 넘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관련주를 한번 볼게요. 이제 폐기물 처리가 또 이제 활성화되겠죠. 아무래도 수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니까 먼저 움직였네요. 여기는 야, 이때 매집이 들어왔네. 빵 떴다가 아주 내리꽂으면서 이게 아주 이제 매집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공매도로 눌러가지고 이제 받았을 수도 있고 이게 5천억 넘어가죠. 이것도 코스닥 120, 5천억 이것도 접근해봐도 괜찮은데 외국인 기관이 아주 그냥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주 귀신같이 알고 들어왔어요.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아이고 요 밑에 샀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먼저 떠가지고 네, 이것도 좀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당장 지금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좀 일봉에서도 보면 5일선 위로 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5일선 위에서 떠서 지금 다니고 있죠. 그쵸? 5일선을 깨고 한번 조정을 주면 그때 접근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당장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됩니다. 좀 내려올 때를 좀 기다려서 해야 될 것 같고 KGETS 이것도 폐기물 관련주죠. 얘는 좀 많이 빠졌네요.
이건 왜 그러지? 장대음 봉이 나왔지? 좀 나왔네요.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구간인데, 얘는 조금 경영 이슈가 좀 있나 보네요. 여기 인수, 이제 KG그룹이 인수를 했죠? 네, 요거는 조금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거 좀 애매하네, 차트가. 뭔가 다른 이슈가 있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엔텍. 이거 먼저 움직였네요. 그죠? 인선이엔티처럼 먼저 움직였고, 또 코엔텍, 인선이엔티, KGTS 하나가 더 있는데 SN텍인가? 폐기물 관련적으로 뭐가 있었죠? 인선이엔티, 코엔텍, KGTS, YN텍 맞다. YN텍도 요거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습니다. 이거는 얘도 좀 이제 움직이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외국인이 아주 태풍 이슈로 지금 딱 들어오네요. YN텍. 그 다음에 인선 ENT도 폐기물을 좀 하죠. 인선 ENT 5,000억 들어왔죠. 이거 보세요. 그죠? 딱 인선 ENT 아까 했구나. 이게 좀 이렇게 지금 잠이 오다 보니까 이게 그 인선 ENT 말고 동서.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거. 폐기물 관련하는 기업이 또 있었는데. 네, 아무튼, 네, 이 정도로만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투자 엄청 들어왔네. 이걸 왜 못 봤을까, 이게. 기관이 아주 그냥 주구장창 샀네요. 이걸 미리 봤으면 인성네티. 이거 좀 많이 가겠는데요. 기관이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오는 거 보면 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수건설을 했으니까 요거는 별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